자, 지금 현재의 버전은요, 지난 시간보다 또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전 2.2입니다. 북경에 남은 고려지명 버전 2.2. 지난 시간에는 2.1이었죠. 예.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난 시간에는 고려영과 이 지역에 있는 고려영과 이 지역에 있는 고력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요. 고려영은 실은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고요. 이게 고구려 때 거다, 뭐 고려 때 거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그런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신채호 선생님이 이 북경 이환 안쪽에 계실 때 13년을 독립운동 하시면서 13년을 여기 계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저는 여기를 분명히 한 번은 다녀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단제 루트를 만들면서 독립운동사 단제 루트를 만들면서도 신채호 선생님이 여기를 다녀가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려영이라는 이렇게 세 줄짜리 시를 남기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설 백제 노승의 미인담에도 고려영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요. 한 번은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예,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다녀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님은 여기를 어떻게 추정하셨냐면요. 연개소문과 연관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세 노승의 미인담에도 제가 일부에 소개드렸지만 이곳이 당태종과 연개소문이 전투를 하던 곳이 아니었겠냐. 혹은 그 당시 고구려 때 여기가 고구려의 주둔지가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두 개의 글을 남기셨고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그냥 원래 고구려 땅일 수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예. 그래서 해설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마을 이름이 고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고려영 촌이라는 곳이 있고 고려영 1촌부터 8촌까지 고려영 8촌까지 이렇게 마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 촌들보다 상위 행정 개념인 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고려영 진에 모두 속하는 겁니다. 고려영 진 안에 이런 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명으로는 총 10개가 남았고요. 예전에 제가 어딘가에 보니까 이 창평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거를 고려하라고 했다는 기록도 제가 봤어요. 아유, 잘못 썼다. 고려하. 그래서 이쪽 창평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었는데 제가 이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고려하라는 물 이름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자료에 의하면요. 신문기사 자료였는데요. 예, 그래서 이쪽에 고려하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또 이 고력장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고력장은 이 힘력자가 원래는 이 리자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문헌을 통해서도, 여기 문헌이 나오죠. 예,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장, 장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장이라는 마을이 원래는 컸는데 이것이 나중에 나뉘면서 소고력장, 대고력장으로 나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려사라는 절이 1949년도까지도 존재했었는데 헐리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이것을 고증해 보니까 여기 통주구 장만진 민족 소학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위구르족들의 초등학교입니다. 예,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중요한 거는 여기 왜 마을이 생겼냐면요.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는 왜 마을이 생겼냐면요. 이거는 한 8, 90%의 가능성으로, 이거는 고려시대라고 봅니다. 왜냐면, 천진만에서부터, 예, 천진만에, 거기가 발해만이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길이, 운하의 물길이 들어와서 여기 통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예,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운하의 종점 인근 마을입니다. 예, 이 백길은 고려 또는 조선, 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남부에서 이쪽으로도 배가 왔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에서 오는 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고려 마을이 형성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여기에 G1 고속도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1 고속도로. 이것은 신의주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주죠, 의주. 조선시대 의주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심양을 거쳐서 요서회랑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그 노룡현의 영평부를 지나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육로죠, 육로. 이거는 수로고요. 이거는 수로, 육로가 다 이 북경의 원나라 대도 또는 명나라의 이 수도였던 북경에 들어오기 위한 루트상에서 육로와 이 수로가 만나는 지점, 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했거든요, 통주를. 그래서 여기에 고려 마을이 있었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아는 분들도 그렇게 대부분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마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은 이쪽 고리장촌과 고리장촌, 그 다음에 이쪽에 고립장촌입니다. 우리말로는 립, 뭐 이렇게 다르죠. 여기는 력이고요. 이렇게 다르지만 이 세 글자는요. 세 글자는 모두 리라고 발음이 됩니다. 리라고. 예, 리라고 발음 돼요. 우리도 이거 고려가 아니라 나라 이름으로 이럴 때는 고리라고 하잖아요. 고리. 그죠? 예. 그거는 사전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모두 리다. 중국어 발음으로도 리다. 예. 그래서 이 고려의 여자가 이렇게 심력자로 설립자로 송리자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